치매 고이용군을 대상으로 정신상태, 인지평가, 우울, 불안에 대한 인지훈련 및 게임놀이 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를 발표하게 될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교수 박승욱입니다. 예,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예, 먼저 본 연구 발표에 앞서 웜업 활동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치매 예방에서 많이 활용되는 웜업 활동이기도 한데요. 자, 신호등은 초록색일 때는 고고, 빨간색일 때는 스탑입니다. 한번 진행해 볼게요. 고, 스탑, 스탑, 고, 스탑, 스탑, 고, 고, 스탑, 고. 근데 이건 좀 쉽죠? 예, 무엇보다도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뇌 활동 안에서 거꾸로 해보는 것은 매우 여러 가지의 전두엽 활동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거꾸로, 자, 스탑이, 이번에는 뭐야? 초록색이니까 스탑이 돼야 되겠죠? 거꾸로니까. 자, 스탑, 고, 고, 스탑, 고, 고, 스탑, 스탑, 고,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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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스탑, 고. 예,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예, 이런 활동들을 우리는 흔히 게임놀이 활동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바로 치매 고위험군한테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임놀이와 인지의 활동들을 통합한 연구의 발표를 통해서 얼마나 고위험군의 환자들이 우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인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진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연구 목적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초고령화 사회가 2050년이면 대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초고령화 사회가 됐을 경우에 더불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정서적인 문제도 매우 다운되고 좀 어려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 연구 고령층들이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라는 이러한 측면을 우리는 많은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경도인지 장애, 아직은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가 될 우려가 있다는 대상, 그 다음에 인지 저하자, 또 만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들이나 특히 소통이나 이런 인지 활성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 좀 빈약한 독거 노인들, 이런 노인들을 치매 고위험군으로 묶어서 특별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도인지 장애란 MCI라고 하는데요. 약자로 정상 노화 과정에서 관찰되는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이러한 요소뿐만 아니라 경도 치매 사이에서의 우리가 치매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깜빡깜빡하거나 근망증이 좀 더 빈도가 많아지는 이러한 중간 단계의 상태를 우리는 경도인지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도인지 장애군에서는 대부분 10%에서 15%가 매년 치매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엇보다도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꾸준한 이런 인지훈련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인지사회 정서적인 자극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우 이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인지 보통 일반적으로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지능이 떨어지고 지각이나 신체 기능의 통제력이 상실되면서 어디에 무엇을 뒀더라? 내가 아침을 먹었나? 또는 오늘이 날짜가 어떻게 되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기억의 장애와 판단의 문제, 또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언어 능력이 그게 뭐였지? 이게 단어가 뭐지? 이런 식의 능력이 감퇴되는 이러한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반된 현상들은 더 나아가서 수행이 저하되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우울이나 불안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많아지고요. 이러한 현상은 또 자존감도 낮추고 삶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이끌어내고 또 점점 더 위축돼서 사회 기능들이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신행 기능이 떨어져서 어떤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자신감도 떨어지고 나는 못하겠어 라고 점점 주저앉는 이러한 어르신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토대로 우리는 연구 목적에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그 인지훈련이나 바로 이런
기억력이나 인지 저하를 좀 더 촉진시키고 실제로 여러 가지 체험하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게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바로 통합치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게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이지만, 이 과정 안에서 인지 기능을 향상을 위해서 인지 기능을 향상을 위해서 저하를 지연하거나 정도를 낮추고 사회 정서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불안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이러한 목적을 더불어서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요소들의 경우는 우리 어른들이 흔히 공간지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것이 이름이 뭐지? 그다음에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또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빈약해져서 기억이 떨어지거나 또 감각 통합에서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극이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요소들을 경감시키는 이러한 요소, 또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역량을 키우는 이런 요소들이 함께 기능을 향상시키고 정서적인 기능을 에서는 불안이나 우울을 감소시키는 이러한 요소로서 우리는 이 연구의 목적과 기대 효과를 갖고자 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가설 1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신 상태는 향상되고 유지나 저하를 지연시킬 것이다. 그다음에 가설 2에서는 치매 고위험군의 인지 평가는 향상되고 유지나 저하를 지연시킬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설로는 우울 정도가 개선될 것이고 불안이 감소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설로 본 연구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지훈련이나 게임놀이 치료 프로그램의 통합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 영역이었는데요. 이 통합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신경정신과 의사와 발달심리 및 게임놀이 치료 수련 감독이나 자급치료사와 게임놀이 치료 전문가들이 모여서 5차례 회의를 거쳐서 승리 조건에 대한 난이도, 그 다음에 시공간이나 지각, 언어, 수, 도형 등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과 어르신들을 감안해서 그 게임의 카드의 크기나 글자 크기, 그림의 크기 이런 요소들도 고려하였고요. 무엇보다도 이 게임놀이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거나 표현하는 또는 동작 여러 가지에 몰입할 수 있는 이런 심리적 역동들을 고려해서 크게 15개의 게임을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연구자들이 각 1점에서 5점까지 리커트 타입으로 평점 결과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에서 내용 적합성에서 평균 0.4 이상과 그 다음 내용 타당도 비율에서 수치가 0.80 이상인 보드게임을 선정을 하고자 했을 때 총 우리가 초기에 선정하였던 보드게임 15개에서 5개가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텝에서는 치매 고인군의 인지, 사회, 정서 발달 측면을 충분히 논의 후에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인지 훈련으로 실시하였고 두 번째는 보드게임을 활용한 인지, 사회, 정서 발달 훈련으로 크게 초, 중, 후기로 나누어서 총 12회기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치매 예방을 위한 게임놀이 가치와 효과에 대해서 선행 연구를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박성욱과 김윤희는 지속적 관심과 집중력, 지구력, 논리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을 활동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촉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고요. 무엇보다도 언어적 표현에 적극적인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게임을 통해서 언어적 표현력과 이런 표현력이 강화될 수 있는 요소, 그다음에 과거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구조화된 게임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갖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또한 기억하고 재생하는 게임을 통해서 기억력 감퇴에 대한 진행을 늦추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그 역동을 일궈내는 이러한 요소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는 데 매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많은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지훈련이나 게임놀이 프로그램을 활동을 구성하고자 하는 요소 안에서는 첫 번째 사고력 판단력 문제해결을 길러주는 활동을 구성하였고요. 언어적 자극과 상호교환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활동, 그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활동들로 구성하였고 마지막으로는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제공하는 활동들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성한 활동들을 봤을 때 총 도입에서는 한 15분 정도에서 총 2시간을 활동을 했는데요. 첫 번째 15분에서는 먼저 인사 나누고 지난주에 이야기 나누면서 치매 예방 체조를 실시하였고요. 1차 시에 해당되는 인지 활동에 있어서는 현실 인지 훈련에서 사람이나 장소나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인지하는 것, 그 다음에 기억하는 요소에서 인지 여러 가지 책 읽기 좋은 날 또는 인지학습에서 사물에 대해서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억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을 하였고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과거에 기억했던 요소들을 끌어내서 내가 그때의 여러 가지의 어떤 즐거움과 누가 등장을 했고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했었던 거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재인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인지 활동을 하였고요. 2차 시에 있어서는 전체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의 보드게임들을 선정했던 내용들을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 활동 안에서는 이 스펜티나나 이라도 코엑스나 코텍스라든지 그다음 할리갈리 컵스나 도벌 그다음에 리게이팅 그다음에 디저트 이런 보드게임 외에도 실제적인 보드게임은 아니지만 게임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이미피케이션이나 여러 가지의 ABL이라는 규칙 있는 놀이의 간단한 여러 가지 웜업 활동까지 포함을 하여서 이루어졌고요. 종결에서는 크게 15분으로서의 활동을 부반하고 지금까지 했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간단하게 쉐어하고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간단한 건강체조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예고 활동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한 예시를 보게 되면은 먼저 촉각 카드를 모두 깔아놓고 여러 가지의 사물을 직접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져보는 작업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깨가 들어가 있는 빵이네. 그 다음에 보들보들한 곰민형이네. 그 다음에 약간 딸기하고 비슷한 농구공의 경우는 형태가 다르네. 그러면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여러 가지의 그 악어의 바둑이나 그 밧줄의 이제 그 밧줄의 여러 가지 느낌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형태의 패턴이 다르다라는 것을 충분히 익히고 네이밍도 하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회상도 하고 언제 딸기가 나는지 이끼는 언제 봤었는지 고민형 어릴 때 놀았던 거를 어떨까요? 라고 해상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서로 나누는 이런 과정들을 보드게임에 더불어서 이야기 나누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호드를 등장을 시키고 만지고 뒤집어서 촉감으로만 만져서 도전을 외치고 난 다음에 맞추는 이러한 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는 처음에는 가위바위보로 해서 보호하고 가위바위보하고 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기고 지고를 우리가 일반적인 게임을 하다가 그 다음에 숨바꼭질에서는 이기는 게임을 사람들이 상대방으로 냈을 때 가위바위보 하고 냈을 때 볼을 냈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볼을 내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뭐를 내야 될까요? 이기기 위해서는 과일을 내야 되는 거를 이렇게 진행자가 진행하고 그 다음 사람이 과일을 내고 주먹을 내면 볼을 내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시냅스에서 우리는 이 해골의 모양의 이 과정이 탈출을 하려면 미로를 탈출하면 어디로 갈까요? 처음에는 어려울 때는 손으로 놓고 요 길로 갔다가 아니네 다시 돌아갔다가 요 길도 아니네 이렇게 포인팅을 하게 하고요. 좀 손에 쥐을 수 있는 힘이 있으시면은 사인펜을 주고 여기서 직접 이렇게 그려보도록 그려서 지우고 하는 그러한 펜으로서 해보기도 하고요. 나머지 세 번째의 경우는 난이도를 좀 높여서 눈으로만 보고 시각적 집중력으로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C라는 걸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도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즐 맞추는 도형에 대한 패턴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제 고개를 들어서 공간 지각을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빙고를 제일 많은 똑같은 색깔이
연속되어 있는 제일 많이 길게 되어 있는 또는 이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개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해주면 빨리 빨간색을 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와 4 이렇게 손을 직접 그 미션을 수행하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웜업 활동들 또는 본 활동. 그 다음에 이 카드를 보여주고 그 바로 링을 고무줄 링을 바로 손가락에 끼우는 작업들을 반복하면서 진행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하나의 예시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연구 방법과 절차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본 연구에 참여한 프로그램 참여한 연구 대상들은 60세 이상이면서 MCI 진단을 받으면서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고 문해자이면서 프로그램을 참여가 가능한 정도 시력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청력을 보유한 사람,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한 사람 이렇게 이루어져서 전체 13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설계는 본 연구는 13명의 실험 집단만을 구성해서 사전에 하고 프로그램을 처치하고 난 다음에 사후 검사를 이루어지는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실험 설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처치하기 전에 사전 검사로 이루어진 검사를 하나 살펴보면은 무엇보다 간이 정신 상태의 MSE2로 진행된 검사고 이 검사에서는 총점이 30점이지만 여기에서는 점수 19점 이하가 되면은 확정적 치매가 되고요. 이 군에는 20점에서 23점이 되는 의심이 되지만 요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고위험군으로 진행이 돼서 요 사이에 고위험군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몬트리올 인지 평가의 경우, 모카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 선발하기 위해서 시공간 실행력이나 어휘력이나 주의력, 문장력, 추상력, 지연 해상 능력이나 진압력, 전두엽 집행 능력 등의 인지 영역들을 평가해서 무엇보다도 전두엽의 집행 기능 영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앞서 얘기했던 MSE 검사보다 훨씬 민감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경도 인지 장애의 경우는 22점 이하가 MCI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우울 척도의 경우에는 15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은 거고요. 백의 불안 우울의 경우는 0점에서 3점으로 산정하여서 전체적으로 32점이 넘으면 극심한 불안 상태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는 2013년 4월 18일부터 6월 2일까지 하루에 2시간씩 주 2회에 7주간에 이어서 이루어졌고요. 전체 주 강사 1명과 보조 강사 3명이 참여하여서 1차 시의 인지와 2차 시의 게임놀이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 분석은 SSP 윈도우 프로그램으로 정신상태와 인지평가, 우울, 불안의 사전사후 효과 검증을 위해서 종속 T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 번째 MSE2의 사전사후 검사의 차이의 경우는 다음 표 1에 보듯이 사전에는 25.85로 나왔던 것이 사후에는 27.08로 점 영어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능이 좋아졌죠. 그다음에 몬트리올 인지 평가의 경우는 19.54에서 22.46으로 매우 높아져서 0.01 수준에서 높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난 결과는 굉장히 이 치매 프로그램에서 이 고위험군이라 하더라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가 굉장히 17주면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기간 동안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난 연구 결과라고 이 치매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하여 주었습니다. 세 번째 노인 우울 척도 역시 점수가 4.82에서 3.69로 낮아지긴 하였는데 아쉽게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불안 척도의 경우도 9.62에서 6.62로 꽤 많은 평균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수준에서는 차이를 못 냈지만 10 수준에서는 유의 의미를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서 다소 앞서의 그 불안보다는 우울보다는 더 높은 낮아진 수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 수치가 떨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우울의 경우도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본 연구의 경우가 1단계에서 지금 임상의 결과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대상으로 추후 더 2차 실험과 3차 실험을 통해서 이 고위험군의 많은 인지 기능과 평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요소들이 좋아질 수 있도록, 기능이 좋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후속 연구의 의미를 더욱 의미를 제시한 좋은 연구의 결과를, 의미 있는 결과로서의 결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공간 지각에 해당되는 요소뿐만 아니라 순발력, 재미야, 무엇보다도 너무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또 다음 시간이 기대됩니다 라고 하는 이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표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웃음이 많아지셨고요. 감각통합, 뿐만 아니라 기억력, 자신이 생겼대요. 그 다음에 공간 지각에서도 훨씬 내가 편안하게 와닿을 수 있었어 라는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이 표현들이, 어르신들의 표현들이 무엇보다도 이 통계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이 어르신들의 다양한 표현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에는 지금 사회적 교류까지 등장을 한다면은 오시던 어르신들까지 친해지셔서 다음 주에 꼭 만나, 시간 어렵더라도 꼭 시간 내라고 이렇게 표현들 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예,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논의에서는 인지 기능의 진압력이나 기억력이나 주의 집중력 및 계산, 언어 기능, 이해 판단뿐만 아니라 인지 평가 영역의 시공간 실행력이나 어휘력, 주의력, 문장력, 추상력, 지상 해상 능력이나 진압력이나 전두배 집행 능력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향상을 모두 상승한 결과를 나타냈고요. 인지나 기억, 재인, 인지 학습과 더불어서 이 요소들이 게임 안에서의 여러 가지 색깔 변별과 형태 지각, 또 코텍스의 사물 촉감 카드나 미로나 그 빙고의 활동들은 굉장히 그 공간 지각이나 집중력을 높였고 여러 가지의 판단력까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도불의 사물 인식과 언어 표현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게임놀이 활동을 통해서 흥미도 유발되고 상호작용과 소통을 이끌어냄으로써 설계된 이러한 프로그램이 치매 고위험군 환자에게 매우 의미 있는 효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이러한 인지 훈련을 병행하면서 언어적 자극이나 집중, 이러한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미션 중심의 활동들은 자연스럽게 실행 기능의 강화들은 앞으로의 일반적인 생활, 가능한 적응 생활을 높이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실행 기능의 경우는 목표가 뭐냐, 내가 해야 할 게 뭐지? 그리고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까? 이거 아니겠다. 다른 방법이 있었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실수했을 때 다른 방법이 있어. 이렇게 했어야지.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면서 끝까지 그 정보 처리와 인지적 융통성을 이끌어내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속적인 통제까지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이어지고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인지 통합을 활성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을 발현하는데 모두 매우 효과적인 결과로 이끌어내게 된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 다소 아쉽게도 불안이나 우울의 평균 점수는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추후 정서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적어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좀 더 지속적으로 이 치매 고위험군의 정서적인 문제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이러한 부분은 궁극적으로 다소 아쉬운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결과를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이런 고위험군 외에도 치매 예방을 위한 안심센터나 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을 위한 인지훈련 및 게임놀이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확산하고 지속적 운영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연구 결과였다라고 연구에서 밝히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치매 고위 연군의 후속 연구를 위한 결론과 제언으로서는 실버 세대를 좀 보다 폭넓게 아우를 수 있는 헬스 에이징이라는 프로그램 연구 개발이 후속 연구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고요. 이에 본 연구자는 인지 체험, 문화, 회상, 건강 요인을 모두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스마트한 연구 모델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스마트한 연구 모델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이 본 연구에서 그동안에 많은 연구들이 미술이나 음악이나 뭐 모래놀이나 이런 거를 작업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던 이 게임놀이 치료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한 연구 모델을 제시하는 바인데요. 예. 지금 얘기했던 요소는 스마트하게 스스로의 인지 능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다양한 체험을 폭넓게 하면서 체득화시키고 또 이러한 것들이 문화 예술적인 여러 가지 컨텐츠나 스토리들을 좀 더 인지함으로써 본인이 어릴 때 놀았던 여러 가지의 전통 놀이부터 시작해서 또 앞으로 청소년 때 했던 여러 가지 놀이와 또 요즘 친구분들과 어르신들이 놀고 있는 여러 가지 놀이들 뿐만 아니라 이런 요소들은 손자녀하고의 여러 가지 회상을 통해서 손자녀하고 소통하는 데도 매움이 될 수 있는 그런 R의 요소와 무엇보다도 이 트레이닝의 경우는 신체적인 소근육과 중근육뿐만 아니라 간단한 액티비티를 통해서 감각 통합이 이루어지는 신체적인 것뿐 플러스 심리적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많이 웃으면서 이 심신의 건강을 이끌어낼 수 있는 트레이닝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본 연구의 효과 검증에 이어서 추후 치매 예방을 위한 스마트한 게임놀이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제언의 의사가 있음을 이것으로 연구를 마치겠습니다.